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오늘 G7 정상회의 장소로 이동해서 초청국 공식 환영식과 오찬 등 행사에 참여합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데요. 첫 공식 일정으로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 촬영 등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G7 회의에는 한국뿐 아니라 또 호주와 인도,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초청됐고요. 또 유엔과 나토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초청됐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확대 세션에도 참석해서 좀 AI나 또 AI 에너지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은 캐나다 엘버타주에 위치한 카나나스 키스인데요. 엘버타주의 최대 도시인 캘거리에서 10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로키 산맥에 위치한 또 세계적인 산악 휴양지로도 꼽힌다고 합니다. 오늘 공식 환영식 이후에는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함께하는 확대 세션이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릴 확대 세션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진행이 되고 또 업무 오찬을 겸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2차례 정도 발언할 것으로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또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 또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또 AI 혁신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고 AI 혜택이 국제사회 확산 이제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확대 세션 참석 전후로는 G7 회원국들을 포함해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는 브라질 정상과의 이제 정상회담도 마쳤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전에는 어제는 남아공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고 또 호주 총리와도 마주 앉은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일정도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예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틀째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고 이번 이제 캐나다 방문 일정은 1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G7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됐고 공식 환영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직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식 환영식 뒤에는 확대 세션에도 참석해서 AI와 또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모습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일단 화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이후에는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일단은 확대 세션은 오늘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업무 오찬을 겸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원래는 오늘 이제 오전에 오전 중으로는 일본과의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원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이 예정된 바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죠. 이제 조기에 귀국을 하면서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 열릴지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가 되자 관련해서 또 이제 빨리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공식 환영식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나 다른 이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G7의 최초로 초청이 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5번 이번과 같은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 1박 3일간의 캐나다 방문 일정 중 이틀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첫 공식 일정으로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합니다. 네, 이제 이 자리에서는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 등 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출범 50주년을 맞은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호주, 또 일본,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또 멕시코와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남아공 대통령과 호주 총리,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과는 이제 조금 전까지 해서 양자회담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G7 초청국 자격으로는 지금까지 2008년 이후로 총 5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지금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열리고 있는 곳은 캐나다 엘버타주에 위치한 카나나스 키스고, 이곳은 엘버타주 최대 도시 캘거리에서 1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키 산맥에 위치한 세계적인 산악 휴양지로도 꼽히는 장소입니다. 네, 일단 지금 진행될 이제 공식 환영식 이후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들이 함께하는 확대 세션 참석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2차례 발언을 할 예정으로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환영식 이후에 진행될 확대 세션에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업무 오찬을 겸해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을 할 텐데요.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 또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의 민간 참여 확대, 또 AI 혜택의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확대 세션 참석 전후로는 G7 회원국들을 포함해서 이제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원래는 한미 정상회담도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각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는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오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한일 관계에 어떤 현안들을 언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부터 해서 조금 전까지 남아공 대통령과 호주 총리, 또 브라질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대해서 기대의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전망한 바가 있는데요.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복원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이제 오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국익과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우호 협력 강화, 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이제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이제 기자들과 첫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 외교를 포함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캐나다 G7 정상회의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방문 1박 3일간의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캐나다 카나나스 키스에 위치한 G7 정상회의 장소인데요. 이제 오늘 초청국 공식 환영식과 오찬 등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오늘 이 환영식이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은 회원국,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사진 촬영 등 일정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는 확대 세션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지금 확대 세션이 이제 환영식 이후에 열릴 예정인데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오찬을 겸해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조금 전에는 브라질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진행한 바가 있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장소에서 공식 환영식, 이제 회원국과 초청국들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출범 50주년인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7개 초청국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들이 참석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참석을 하게 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뒤 이곳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국과 또 G7 국가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일정을 본다면요. 일단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과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잠시 진행한 바가 있고, 오늘은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브라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첫 외교 일정으로 이렇게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제 브리핑 내용을 기반으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성락 국안보 실장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로 지난해 비상계엄 위기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번 이제 G7 참석을 계기로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전해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간 멈춰있던 이제 정상외교의 공백을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과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짚었고요. 또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본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G7 참석에 대한 의미를 보자면 G7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류함으로써 관세 등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원래 예정돼 있었지만 예상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귀국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무산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도 저희 YTN이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G7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의 이제 회의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 캐나다가 모이는 자리고 또 G7과 더불어서 EU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올해로 50주년, 출범 50주년을 맞아서 G7 회원국 외에도 이 자리에 한국과 호주, 일본,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들도 오늘 이제 G7 이번 일정에 함께합니다. 네, 일단은 첫째 날인 이제 현재 시각으로 6월 16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만 참석하는 단독 세션이 진행되고요. 둘째 날인 6월 17일, 이제 현재 시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죠. G7과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들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영식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확대 세션도 열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할 예정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외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우리 시각으로 6월 16일 월요일에 출국을 하고 현재 시각으로 이제 6월 16일에 출국을 하고 당일 오후에 캐나다 캘거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양자회담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몇몇 국가들과도 지금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는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양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내용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아직 지금 정상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초청국들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확대 세션이 열려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 확대 세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업무 오찬을 겸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차례 정도 발언할 예정인데요.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 또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확대 세션에서 몇 가지 발언을 한 이후에는 G7 회원국을 포함해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한미, 한일 양자 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일단 우리 시각으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박한 중동 정세를 이유로 조기 귀국을 했죠. 이에 따라 취임 이후 기대를 모았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이에 따라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 호주 간의 정상회담 이런 일정들도 줄줄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취소 및 연기가 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미국 측으로부터 미국 측에 이제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는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 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앞서 양 정상은 지난 9일에 이제 통화를 했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가자는 공감대를 나눈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 회담에서도 어떤 내용을 좀 주고받을지, 어떤 현안들이 언급되거나 언급되지 않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기대 성과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는데요. 대통령실은 6개월 동안 멈춰있던 한국 정상 외교의 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들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우호 협력 강화와 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 대해서도 이제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캐나다 G7 정상회의장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서 회원국 또 초청국들과 함께 기념 촬영 등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확대 세션에 참석해서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이 행사에서 2차례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G7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들이 모여서 세계 정치와 경제를 논하는 협의체고요. 1975년에 출범을 해서 올해가 수립 50주년을 이제 맞은 해입니다. 출범 50주년인 이번 회의에는 G7 외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 정상들이 참석을 했고요. 또 유엔과 나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소장들도 이번 행사, 이번 50주년 자리에 초청이 됐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최초로 초청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5번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2008년 일본에서 최초로 초청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2009년 이탈리아에서 열렸을 때 초청이 됐었고 2021년, 2023년, 또 지금 2025년까지 모두 5차례 초청이 됐습니다. 일단 보통 G7 정상회의는 통상 1일차와 2일차로 나뉘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이제 어제였던 1일차에는 G7 회원국들이 단독으로 참석을 하고 2일차에는 회원국들과 초청국들이 이제 오늘처럼 함께 참석을 합니다. 일단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는 과거와 같은 이제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지향하고 AI와 인프라 등 특정 주제별 결과 문서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초청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 또 산불에 대한 국제 협력을 결의하는 카나다스키스 산불 헌장 등 이 두 개의 문서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초청국 자격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서에 모두 동참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참할 문서 두 가지 짚어드렸는데요. 이 주요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 같은 경우에는 표준 기반으로 한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한 G7 로드맵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광물 프로젝트 대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고요. MSP라고 하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지지하고 파트너 간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 공유 확대를 위한 혁신을 촉진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깁니다. 또 우리나라가 동참할 또 다른 문서가 카나다스키스 산불 헌장인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접근을 통한 산불 방지와 예방을 강조하고 상호 운용성 증진으로 산불 대응에 대한 국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회복력 있는 산불 복구 인프라 구축 등에서 국제 협력을 결의하자라는 내용도 이 헌장에 담길 예정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카나다스키스 산불 헌장과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에는 우리나라가 모두 동참할 예정입니다. 초청국은 이러한 두 가지 문서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 7개 초청국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문서에 모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 의장국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과거와 같은 포괄적인 공동 성명은 지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와 인프라 등을 비롯한 특정 주제별로 결과 문서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상회의장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금 전 회의장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 모습이 보인다거나 기념 촬영을 비롯한 행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그 이후에는 오찬과 확단 세션 등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우리 시각으로 어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고 이후에는 호주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새벽에는 브라질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진 바가 있고요. 원래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이 부분도 관심을 끌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캐나다 순방의 기대 성과에 대해서 의미를 짚은 바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면요.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것이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정상외교 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우호협력 강화와 통상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임 뒤 첫 기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G7 초청국 자격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참석을 하게 돼서 공식 환영식에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지금 조금 전까지 저희가 회의장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직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초청국 정상이고 다른 정상들과 기념 촬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확대 세션 등에 참석을 해서 에너지 안보 또 AI와 관련해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한국은 2008년에 처음으로 G7 이제 일본에서 열렸을 당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열렸을 때와 영국에서 열렸을 때 이렇게 참석을 초청국으로 참석을 했고요. 이번이 5번째입니다. 네, 일단 지금 G7 정상회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아서요. 조금 전에 회의장 모습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환영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확대 세션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이제 업무 오찬을 겸해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G7 정상회의는 현재 시각으로 6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진행이 되는 행사입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 주제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또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번 G7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초청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 세션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인데요. 이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해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1박 3일간의 캐나다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는 브라질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중동 정세 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면서 연기가 됐고요.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은 오늘 오전 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9일에 이제 두 정상이 통화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제 그런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한일 정상회의에서 어떤 현안이 언급될지는 아직 이제 더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G7 정상회의 일정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이제 끝내 무산이 됐죠. 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은 가장 이른 시기에 계기를 찾아서 다시 회담을 추진하겠다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분쟁을 이제 이유로 다음날 예정되던 회담을 앞두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호주 총리가 이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됐던 정상회담도 잇따라 연기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진행됐던 한국과 브라질 간의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제 전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시각으로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높게 평가를 하고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 그리고 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 협력 확대 의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브라질 간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이제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공통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과 브라질 간의 10년 만에 이번에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내용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남아공 대통령 또 호주 총리 이렇게 양자 회담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고 한일 정상회담은 오늘 오전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어떤 현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지금 1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문을 하는데 첫 공식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있습니다. G7 초청국 자격으로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환영식 이후에는 이제 정상들이 함께 기념 촬영 등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확대 세션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관련해서 박광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이번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국 대상으로 이 공식 환영식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애초에는 이 한국 시각으로 이제 오늘 새벽 2시에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서 뭐 15분 가량 이제 좀 늦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알려진 시각보다는 훨씬 더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장에서 보면 뭐 각국 정상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뭐 얘기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뭐 전반적인 이제 시작 시각은 예정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일단은 환영식 자체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원래는 이 지금 보면 G7 이제 초청국들이 이번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호주, 인도, 그리고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가 있고 또 국제기구에서는 이제 UN, 나토 뭐 정상들 이제 수장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초청국 대상으로 기념 촬영 등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건 뭐 시작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연되고 있다.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뒤에 예정됐던 뭐 확대 세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영식 이후에 확대 세션이 진행될 예정인데 일단 이 확대 세션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확대 세션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이제 에너지 안보라고 하죠. 그래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G7 그리고 이 G7과 뭐 좀 대척점에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과의 미중 무역 갈등 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잘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번 이제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하지만 보통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가 첫날에는 회원국들끼리 이제 진행을 하고 둘째 날에는 초청국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이 확대 세션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 에너지 공급망 문제 그리고 AI 기술 발전 관련해서 이제 각각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견고한 에너지 안보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뭐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 언급할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뭐 현재 국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가고 또 견고한 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으로 확대 세션에 참석한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런데 뭐 현장에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예. 환영 행사장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은 했다. 예. 도착은 했고 그런데 이제 일정이 연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 환영식 자체가 조금 연기가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현장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전반적인 이제 어쨌든 예정 시각보다는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뭐 추후에 이제 일정과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조금 중간에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예정대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초청국 환영식에는 행사장에 도착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하지만 아직 어떤 행사의 시작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늦어지고 있고 좀 전해지는 바가 지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5번째 초청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일본에서 열렸던 이제 G7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이제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 그 뒤에 이번까지 해서 이제 총 5차례 이제 초청 대상국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뭐 주최하는 국가가 이제 캐나다니까 보통 G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청국 그러니까 주최하는 국가의 정상이 이제 초청국 정상을 이제 선정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캐나다 총리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원래 이번에 G7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을 하게 되면서 한미와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까 이 부분도 주목이 됐었는데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든 일정, 그러니까 G7 관련해서 이제 둘째 날 예정이 됐었던 일정을 취소를 하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 다들 뭐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 간에 이제 뭐 충돌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중동 뭐 정세가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 보기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이제 조기 귀국을 결정했고 뭐 한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이제 예정됐던 정상회담도 그러니까 양자 정상회담도 다 연기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을 이제 알려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애초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양자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뒤 첫 번째 정상회담이고 또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관세 협상으로 대표되는 뭐 통상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상승해야 된다,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원스톱 이제 쇼핑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묶어서 좀 한 번에 뭐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뭐 한 번에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긴 쉽지 않겠지만 이 모든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번에 만남에서 어느 정도 뭐 얘기에 진전이 있을지 성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됐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 그러니까 사실 뭐 무산, 뭐 불발, 뭐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뭐 연기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또 조만간 뭐 나토 정상회의 등등등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안보 행보를 좀 정상 외교를 강화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바가 있으니까 이 부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뭐 앞으로 또 잡힐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네.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중으로 그럼 이시바 총리와 만나기로 한 거죠. 네, 뭐 사실 대통령, 그러니까 양국 정상 간의 만남 일정이 항상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회의가 늦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 양국 정상의 만남이 어쨌든 예정은 돼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시각이라든지 또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런 다자 외교에 있어서는 이제 G7 플러스 초청국까지 다양한 정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각국의 또 외교 스케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이 확대 세션 전후 뭐 후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확대 세션 종료 이후에 이제 양자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회담을 진행한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어제였죠. 그래서 어제 뭐 남아공 이제 그 남아공 정상과도 이제 그 양자 회담을 진행을 했고 조금 전에는 또 브라질 이제 룰라 대통령이죠. 그래서 브라질 정상과도 이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미국 정상과의 이제 양자 회담 부분이었는데 이 외에도 이제 다른 국가들과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참석한 국가들 보면 뭐 호주, 인도 뭐 등등등 여러 국가들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외교 안보적 협력 부분, 통상 문제,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이제 외교를 강화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대통령실에서 강조를 한 게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상 정상 이제 외교가 스톱이 돼 있었다, 멈춰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또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제 각국 정상들과의 이제 회담, 만남, 교류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G7 정상회의가 현재 시각으로 이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 개요와 또 일정 짚어주시죠. 네, G7 정상회의는 뭐 주요 7개 나라,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렇게 서방 7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7개 국가 정상과 또 EU 정상이 모여서 이제 세계 정치 그리고 경제를 논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1975년에 출범을 해서 이제 G7 정상회의 올해가 수립 50주년 또 기념하는 그런 회의고요. 자, 2002년 이후에는 이제 의장국,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캐나다인데 이렇게 재량으로 초청국을 선정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의에는 뭐 한국 포함해서 호주, 인도,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 나라 정상 그리고 유엔과 나토 또 세계은행, 월드뱅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국제기구 수장이 초청이 됐고 우리나라는 뭐 2008년 일본에서 이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최초 초청이 됐고 이후에 2009년엔 이탈리아, 그리고 2021년엔 영국, 2023년 일본, 그리고 이번 2025년 캐나다까지 총 5차례 이제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G7 정상회의는 통상 뭐 1일차 일정이 있고 2일차 일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일차에는 이제 G7 회원국들이 단독으로 참석하는 이제 단독 세션,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이제 진행될 예정은 이제 확대 세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G7 회원국들 거기에 초청국들까지 함께 참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올해 의장국인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주로 G7 정상회의를 하면 포괄적인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G7 정상들 그리고 초청국까지 포함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뭐 결의를 했다, 다짐을 했다 이런 성명이 이제 나왔는데 그 포괄적 성명 대신에 좀 AI라든지 뭐 글로벌 뭐 인프라 뭐 이런 부분 특정 주제별로 해서 결과 문서를 채택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목표로 하는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랬지만 또 미국 얼마 전에 LA 산불도 있었고 여러 뭐 기상 이변도 있고 지구 온난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이제 국제 협력 결의안은 이제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 이 카나나스키스는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제 지명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개 문서에 지금 초청국 같은 경우에는 동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개 문서 모두에 이제 동참하기로 계획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2개 문서에 이제 우리나라도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좀 전해지는 게 있나요? 일단 지금으로는 뭐 최종적으로는 G7 이제 정상들끼리 그리고 초청국 정상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내부 세부 내용을 이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산불 현장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사회적 접근을 통해서 산불 방지 예방 중요성 강조할 거로 보이고요. 또 이제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각국의 어떤 상호 운용성의 증진이란 표현을 쓰게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으로 강화를 하고 또 이제 산불 복구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산불 재해 이런 문제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안이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할 것 같고요. 또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G7 차원의 로드맵을 개발해서 어떤 표준적인 기반 이제 시장을 만들겠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개발을 하고 또 이 광물 프로젝트 뭐 대상이나 뭐 투자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기술 공유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엔 뭐 광물
그 어떤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채굴되는 광물을 최대한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어떤 글로벌 협력 이런 부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이제 문서의 내용들이 확대 세션에서 그럼 주로 다뤄진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뭐 출국 전에 준비를 했을 텐데 이제 초청국 자격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I 그리고 이제 글로벌 뭐 에너지 공급망 관련해서 어떻게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기여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원래 공식 환영식이 이제 원래는 한 2시쯤에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현재 상황은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상회의장에는 도착을 했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다만 이제 현재 뭐 들어오는 그림을 보면 사실 저 지금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저런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현지 캐나다에서 이제 방송 주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주관사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이제 그거를 국내로 송출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실시간 이제 뭐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런데 현재 각국 정상들이 뭐 회의장에 대체로 도착은 했는데 아직 이제 환영식이 시작을 안 했다라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이제 환영식이 예정돼 있고 그 이후에는 정상들이 저희가 보통 보는 것처럼 다 같이 서서 기념 촬영을 환영식 이후에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국 그리고 초청국 정상들이 함께 이제 기념 촬영 등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G7 회원국에 이제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이 7개국 정상 그리고 UN, 나토, 세계은행 이런 국제기구 수장들이 초청이 됐으니까 관련해서 아마 다 같이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또 거기서 어쨌든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뭐 아주 흔한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정상들 사이에 거기서 뭐 스몰 토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양자 회담 전에 또 할 수 있는 이제 각국 정상들끼리의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다 기반이 되어서 나중에 또 이제 정상외교의 또 확대를 또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초청이 돼서 이제 지금 1박 3일간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 간 회담은 이제 무산이 됐지만 네. 다른 정상회교 일정 지금까지 소화한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뭐 보면 SNS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X라고 하죠. 구 트위터 이런 뭐 활용을 하는데 어제 그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에 이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라고 이제 운을 뗐고요. 예. 이제 남아공이 또 한국 전쟁 파병국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수교를 했고 그 뒤에 뭐 지속적인 협력, 뭐 교역, 투자, 방산, 교육, 뭐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고요. 또 남아공 같은 경우가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로 다이아몬드 뭐 이런 부분 이제 많이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자원 부국입니다. 아프리카에 예. 손꼽히는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또 아프리카에선 최대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아프리카 진출의 관문이다. 우수한 기술력의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이제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민주주의 선도국이자 주요 경제국, 그러니까 올해 G20의 의장국인 이 남아공과 글로벌 경제 성장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어제 가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캐나다 참석하고 이제 그 호주 남아공 정상과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 끝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로서 뭐 안정, 번영을 위해서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를 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국방, 방산, 또 뭐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포함한 이 공급망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SNS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국은 이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이 소통,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경주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예.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국 일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했고요. 회원국과 초청국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캐나다가 의장국이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이제 미국 이제 정상이 회원국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유럽연합과 또 이제 은행 이런 곳들에서도 좀 함께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G7 이 정상회의가 뭐 글로벌 각종 현안에 대해서 뭐 안보도 있고 국방도 있고 또 이번처럼 뭐 산불 같은 뭐 기후, 환경 이런 부분도 있겠고 경제 관련 부분 많다 보니까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 그리고 나토, 유엔 이런 국제기구 수장까지 함께 이제 초청을 해서 초청국 자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금년도 회의에 이제 초청국으로는 이제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호주, 인도,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이렇게 7개국 정상이 초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렇게 주요 7개국 정상이 모이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중동 정세가 뭐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조기 귀국을 선언을 했고 그래서 원래는 사실 오늘 이 확대 세션 전후로 예상이 됐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잠정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 정상과는 회담을 했는데요. 네. 이제 초청국 중에 그 외 국가들을 보면 인도와 멕시코 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이 정상들과도 좀 회담을 가질 가능성을 열어둬도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G7 그러니까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다자 외교는 다 모든 정상들과 어느 정도는 진행을 예. 하겠죠. 이제 같이 참석을 하면 뭐 다양한 루트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 다만 모든 정상과 또 양자회담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예.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G7 정상회의가 사실 일정이 이틀 일정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독 세션, 둘째 날은 확대 세션 그리고 이제 그 확대 세션 전후로 해서 보통 양자회담을 가지고 뭐 왔을 때 지금처럼 이제 둘째 날 초청국 환영식 그리고 뭐 첫날 이제 그 주로 의장국이죠. 어제 같은 캐나다 이제 총리가 뭐 환영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제 환영식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도 사실 현안은 많다고 볼 수 있죠. 인도와도 뭐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현안은 있는데 이 모든 국가들과 현실적으로 이제 뭐 최소 뭐 10분에서 15분 아니면 그보다 더 길게 어떤 양자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뭐 모든 국가 하기는 뭐 쉽지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일단 오늘 뭐 환영식이나 확대 세션을 비롯한 일정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G7 정상회의 일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오늘 이제 확대 세션 진행하고 이제 뭐 예정이 된 이제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또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어떤 이제 양자 외교가 더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늦게 이제 그 서울로 이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에 이제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뭐 성사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 또 일본 이시바 총리와도 사실 다양한 지금 현안들이 산적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에 그러니까 전화 통화는 이제 했고 그 전화 통화를 위해서 서로 뭐 신뢰 이런 부분은 이제 확인을 했지만 또 다양한 현안들 뭐 북핵 문제도 있겠고 그런 어떤 외교 안보적인 문제 포함해서 뭐 경제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과거사 문제라든지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뭐 모든 그동안의 실타래를 풀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처음에 얘기를 나누느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외교 데뷔전에서의 뭐 성과를 가늠할 주요 뭐 가늠자 그리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번 일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김혜경 여사도 동행을 했는데요. 김혜경 여사도 또 일정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 어제 초청식에 그러니까 어제 도착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이제 진행을 한 이제 환영 행사에 참석을 했었고 거기서 뭐 입었던 이제 한복이 굉장히 이제 뭐 또 화제가 현지에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석 복장이 이제 아예 뭐 수트 같은 이제 어떤 정장 차림 또는 각국의 전통 의상
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터번을 쓰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예.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고리에 치마 차림에 이제 한복을 이제 그 의상으로 이제 채택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화면에 예, 지금 김혜경 여사 이제 예. 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캐나다 그 서부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이번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역이 캐나다 서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부 지역 캘거리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이 서부 거주하는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이게 조금 전, 그러니까 지금 바로 현재는 아닐 거로 보이고 네. 조금 전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예, 화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태극기를 든 이제 교민분들도 보이고 예, 교민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격려하면서 같이 사진도 함께 촬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김혜경 여사 모습이 또 보였던 게 이제 캐나다로 떠나면서 그리고 기내에서의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더라고요. 네. 이때는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캐나다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이 기내 기자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처음이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도 피하지 않고 그 부분에 예.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했고 예. 또 이번 G7 정상회의에 뭐 참석하는 소회라든지 각종 뭐 어떤 부분에 좀 주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고요. 자, 아까 전에 그 김혜경 여사 예. 그 동포 간담회 때 이제 나눴던 얘기가 조금 이제 들어와서 그 부분을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해외에 계시는 동포분들이 뭐 한국 소식을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뭐 예, SNS나 잠시만요. 예.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G7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카나나스키스에 위치한 정상회의장에서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환영식 이제 행사장에 도착을 했고 이제 다른 나라 정상과의 악수를 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환영식에 참석을 했고 이제 행사장에 도착을 한 모습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아직은 이제 환영식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행사장의 모습을 보였고 이제 다른 나라 정상과의 이제 악수 그리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장면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이제 현지에서 바로 이제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한 사람이 이번 이제 의장국입니다. 캐나다의 이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되겠고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G7 이번 초청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초청국이 별도로 이제 정상 한 명씩 들어오면 의장국과 이제 악수를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행사장에 이제 도착한 모습은 전해지고 있고 사실은 시간을 봤을 때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 보통 이런 국제 행사의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늦어지는 거는 뭐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아주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다자 외교에 있어서는 뭐 예정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어서 늦게 이제 시작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뭐 예를 들어서 양자회담이다. 예. 양자회담인데 예정이 돼 있어요. 약속이 예정돼 있는데 40분을 지각한다. 이런 큰 결례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지금 이제 환영식 같은 경우는 모든 국가의 이제 정상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몇 시에 시작을 하고 어디에 모이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좀 딜레이가 되고 좀 늦춰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서로 그 과정에서 뭐 어떤 한 정상이 뭐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서 예. 진짜 이 늦는 게 외교적인 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 이런 G7 뭐 회의 같은 정상회의에서 좀 시간 지연이 있는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내에서 했던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이번 행사 참여에 대한 어떤 각오라든지 좀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네, 그 기내 간담회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참석에 대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떤 부분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뭐 일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전용기 탑승이 불어댔던 언론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원래는 기내 탑승이 불어댔던 언론사들을 전부 원상 복귀 조치, 그러니까 다들 탑승을 할 수 있게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제 순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좀 의미를 부여한 바가 이제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순방이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정상외교 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국익과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우호 협력 강화와 통상 이런 부분에서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과 남아공 대통령 또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제 오전에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는 이시바 총리와 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 원래는 이제 그 출국할 때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이제 가장 큰 현안인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이제 협상 전략 등을 준비를 했을 텐데 이제 통상 관세 협상 관련해서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지만 이제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또 다른 쪽엔 손해가 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교라는 게 서로 카드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 나라는 완전 유리하고 어느 한 나라는 아주 불리하고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런데 여러 조건이 겹쳐 있다. 이거는 지금 미국과의 이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 다른 현안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취임 12일 만이죠. 이 해외 정상회교 무대에 오른 데 대해서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좀 시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는 게 분명했고 또 국내 현안도 없는 게 아니고 많기 때문에 불참도 고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일찍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급작스럽게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이번 정상외교 무대 데뷔 전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총리 후보자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에게도 물어봤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해명할 부분 해명하는 걸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지금 다시 화면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들어온 이제 현장 상황은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총리와 처음에 이제 환영에 악수를 하고 이제 함께 담소를 나누는 그런 부분까지 현재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도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소한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카나나스키스라고 해서
캐나다 서부 엘버타주, 이 엘버타주에는 또 이제 최대 도시는 캘거리입니다. 캘거리인데 그 캘거리에서 한 뭐 80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이 지금 그림 이제 들어오는 화면을 보면 뒤에 이제 산맥의 모습, 지금 로키 산맥입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 이제 기슭에 위치한 세계적인 산악 휴양지로 볼 수 있고, 보통 G7 정상회의 이제 열리는 장소들이 대부분 좀 저런 부분을 겸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대도시 한복판이라기보다는 뭐 접근성이 아주 뒤처지지 않는, 하지만 각국 정상을 모시기에 뭐 부족함이 없는 좀 휴양 도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다자 정상회의가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전 보여드렸던 이제 정상회의장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캐나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이제 환영을 받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행사장에 도착한 모습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됐고 전해드렸는데, 일단 그 이후에 기념 촬영이라든지 확대 세션 같은 일정 이제 소화 등은 아직은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환영식이 진행된 이후에 그 확대 세션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한 번 더 이번 G7 정상 이제 회의 뭐 일정 라운드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그러니까 캐나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방문 이틀째고 이제 이틀째의 첫 공식 일정으로 이제 G7 초청국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에 이제 참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이제 보고 계시고 있고, 이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함께 뭐 기념 촬영 등을 이제 진행하고 서로 이제 다자 정상 간 만나서 뭐 서로 우위도 나누고 좀 교류 확대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범 50주년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이제 G7 회원국 7개 나라 외에도 이제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이제 초청이 됐고, UN, 나토,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 수장도 마찬가지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 공식 환영식 뒤에는 이제 회원국 그리고 초청국이 함께하는 확대 세션 참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대 세션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안보 등이 주제인데 업무 오찬을 겸해서, 그러니까 오찬을 겸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 자리에서 이 견고한 에너지 안보 그리고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 여기에 또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또 뭐 AI 혁신에 이제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AI 혜택이 국제사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제 확산 등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이 확대 세션 참석을 전후로 해서 이 G7 회원국을 포함해서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부분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이란 충돌 등 이 긴박한 중동 정세를 이유로 조기 귀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못하게 됐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과 호주 정상회담 등도 줄줄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뭐 통상협상, 관세 문제 등,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뭐 이렇게 논의를 기대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추후 대면으로 미뤄진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시바 일본 총리 등과의 만남 가능성이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서 양 정상은 지난 9일 통화를 한번 했고, 거기서 이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나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기도 했죠. 자, 대통령실 이번 순방 기대 성과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멈춰 있던 정상 외교의 복원이다라고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각국 정상과 적극 교류를 하면서 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우호 협력 강화, 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이 대통령은 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뭐 그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열었죠. 여기서도 이 정상외교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이제 정상외교 포함해서 국제협력 강화할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동안 줄곧 강조했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요 7개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 캐나다, 그리고 EU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일단 이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1975년에 출범을 했고 이제 올해 회의 같은 경우에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호주와 인도,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 국가 정상들이 초청이 됐고요. 또 유엔과 나토, 또 세계은행, 이제 WB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도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일본에서 열렸을 때 처음으로 초청이 됐고 이제 이 의장국들이 재량으로 초청국을 선정해 오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에 2009년과 2021년, 2023년 그리고 이번까지 총 5차례 초청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틀 정도 진행이 되는 거죠. 네, 통상 1일차, 2일차 일정으로 나뉘고 예. 1일차에는 이제 회원국들이 단독으로 참석하는 단독 세션, 그리고 2일차에는 이제 회원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이번에 이제 초청국들이 함께 참석하는 확대 세션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오늘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현장 도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이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이 환영식을 전후해서 또 뭐 환영식 그리고 그 둘째 날의 가장 큰 일정은 이제 초청국 환영식 예. 그리고 이제 뭐 확대 세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현안을 다룰 확대 세션 그리고 그 전후로 열릴 양자 회담 뭐 이런 측면이 되겠는데 예. 이제 양자 회담 관련해서는 어제는 호주 그리고 남아공 정상과 이제 만났고 오늘 이제 이틀째 일정을 뭐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만난 건 이제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브라질 예. 정상회담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남미 최대 교역국입니다.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과의 경제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상이 뭐 기후변화 대응 같은 이제 글로벌 현안에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또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나오는 화면은 유엔 사무총장 이제 구테레시 이제 유엔 사무총장과의 약식 회동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일단 그 사무총장 취임 축하 뜻을 이제 전했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좀 복합 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엔이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뭐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이제 구테레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뭐 국제 평화 안보나 뭐 인권 또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등 이제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예. 또 다자 협력을 바탕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라는 거고 지금 그림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어제 그림이겠네요. 어제 호주 정상과의 이제 예. 양자회담 그리고 이제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어제 호주 정상 그리고 남아공 정상과의 양자회담 장면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뭐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은 아직까지는 이제 대통령실 서면 이제 브리핑 자료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만약에 뭐 화면이 들어온다면 화면 또는 뭐 사진이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대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차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원래 우리 시각으로 2시쯤에 환영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카니 총리와 인사하는 장면만 전해졌고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이제 환영식 이후에는 확대 세션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어떤 뭐 내용이라든지 문서 같은 것들이 논의되는 것들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의장국인 캐나다가 이 뭐 과거 G7 정상회의가 끝나면 이제 포괄적인 어떤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주제별로 결과 문서를 채택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AI나 뭐 인프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초청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목표로 하는 이제 핵심 광물 행동 계획 그리고 산불 같은 뭐 이제 좀 범지구적 글로벌 이제 재해에 대한 국제 협력 결의하는 이제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 이렇게 2개 문서에 동참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개 문서 모두에 일단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현재로서는 세운 상태입니다. 이게 뭐 세션이 진행되면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산불 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불 방지 예방 그리고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또 산불 복구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이제 결의가 있을 것 같고 예.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은 이제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한 이제 이 로드맵 개발 그리고 뭐 책임 있는 광물 프로젝트 대상 투자 확대 그리고 어떤 연구 개발 협력 그리고 기술 공유 확대를 통한 혁신을 촉진하겠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또 이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발언도 어떤 부분이 강조될지 주목이 되는데 뭐 크게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부분에서 어떤 전 세계적 협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G7 그리고 이번 초청국 포함해서 뭐 각국 정상들의 이제 어떤 협력이 필요하고 대한민국도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네. 부분과 함께 또 AI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범지구적 AI 그러니까 전 글로벌 AI 협력 필요하다는 측면과 또 AI를 통해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이 일부 소수의 국가에만 이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산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확대 세션에서 다뤄지고 나면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전에는 28시기로 일본 총리와 이제 회담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한일 회담은 성사가 될 예정이고 또 한미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기 전에 28시기로 총리랑은 일단은 회담을 한번 가진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첫날 일정은 그 어느 정도 소화를 했는데 예. 지금 워낙 중동 정세가 뭐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둘째 날 일정을 아예 취소를 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던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뭐 호주 같은 각국 정상들한테는 이제 좀 뭐 줄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 양해의 말을 이제 호주에도 뭐 남겼겠죠, 당연히 이제 예. 각국 어쨌든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변동이 생겼으니까 뭐 저희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제 미국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변동이 있고 일정이 어쨌든 뭐 무산 연기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을 구해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G7 같은 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제 나라의 정상이 조기에 귀국하는 일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흔치 이게 않은 이례적이죠? 일이죠. 예, 뭐 아까 제가 일정이 늦어지는 거는 아주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런 다자 정상회의에서 특히 이제 미국 정도의 이제 어떤 글로벌 파워가 있는 국가의 이제 정상이 첫날 일정만 하고 둘째 날에 이제 귀국을 하는 건 뭐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전에 전례가 있었는지는 좀 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가 기억에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 속보로도 전해지는 내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이 전까지 저희가 이제 전해왔던 내용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 이제 남아공 또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사무총장과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네, 이 일단 약식 회동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구테레스 이제 사무총장이 뭐 최근에 그러니까 취임에 대해서 이제 축하의 뜻을 표하고 예. 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오늘날과 같은 복합 위기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어쨌든 이 유엔이 국제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테레스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평화 안보나 인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 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이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다자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제 한국과 유엔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예. 또 향후 긴밀한 소통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이 이제 호주, 남아공, 브라질 정상과 회담을 했고 그리고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는 28시기로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오전에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할 때부터 김혜경 여사의 모습도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김혜경 여사가 이제 어제 한복을 입고 소환 일정이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번 G7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한 국가들을 이제 그 환영하는 일단 환영식이죠. 첫날 이제 예. 환영식이었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복장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정장 또는 각국의 전통 의상. 그래서 인도 이제 뭐 정상 같은 경우에 터번을 쓰고 이렇게 참석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의장국이 각국 참석한 이제 손님들이죠. 이제 정상들을 환대하는 그런 자리였고 거기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참석을 했는데 지금 뭐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녹색 저고리에 약간 그 흰색이라고 보긴 그렇고 그 이제 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이제 참석을 했고 그래서 뭐 많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통 의상을 입은 이제 국가 정상이나 뭐 배우자가 아주 많지는 않다 보니까 또 다른 국가들에서 많은 관심도 표하고 사진도 촬영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저희 G7 정상회의 내용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오늘 환영식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어떤 소화해야 될 만한 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개 정도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진행이 아마 현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겠죠. 그래서 공식 환영식.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화면을 보면 이제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와는 이제 1대1로 뭐 이렇게 대면을 해서 악수를 하고 했고 각 참석국들이 함께 촬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일정이 곧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념사진 촬영 원래는 일정이 기념사진 촬영이 저희 한국 시각으로 2시 15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1시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4시에 오찬 및 확대 세션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확대 세션 내용은 이제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글로벌 공급망 뭐 이런 부분과 뭐 AI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국제적인 현안 뭐 외교 안보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 확대 세션에는 초청국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여기서 2차례에 걸쳐서 각각 이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하나는 또 AI 관련 이렇게 언급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확대 세션을 전후로 해서 이제 각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이제 관심이 가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G7 회의 관련 내용 박광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